자, 어제는 4가지의 모델의 아이폰이 공개가 되었는데 다들 관심있게 보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폰 미니,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맥스 이렇게 4가지의 모델이 발매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시나요? 국내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훨씬 더 많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어른폰을 사용 중입니다.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이 무려 2,4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많자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의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빗썸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차단한 이유는 투기성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세금을 전혀 안 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 규제가 이뤄진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떡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2,400만원까지 올랐다가 정부가 규제하자 이만큼 내려왔고 그 뒤로 신규 가입을 못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까지 떨어졌다? 400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규제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죠. 물론 당시에 규제가 처음 되었을 때는 여러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비트코인 100년 후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젊었을 때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냐, 비트코인 하나만 사서 나에게 물려줬으면은 지금쯤 빌딩 한 채를 가졌을 텐데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이러한 우스갯소리였죠. 물론 이러한 글 밑에는 이렇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면서 약간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아유 저때 웃지 말고 나도 비트코인이나 사둘걸, 아니 저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네, 아 저때 사둘걸 하면서 요즘에는 저 짤방이 재평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하였고 그에 울분한 투자자분들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엽시다 가자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 결과 실제로는 집회 주최자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실 때 저평가의 기준이 뭔가요? 아니, 저평가란 말보다는 적정 주가죠. 자,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이만큼 나오고 있고 이 회사에 지금 PBR, PER을 대입해 보니까 이거 너무 저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구해서 이만큼은 가겠지 하고 주가를 밑에서 사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종목을 정말 밑에서 잡았어요. 이런 종목 말고요. 이거는 테마주라서 지금 테마가 끝나서 밑에서 놀고 있는 거지, 이런 건 저평가주가 아니에요. 자,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적정 주가, 적정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제 정말 밑에서 잡은 종목은 총 4종목이 있는데 그중 한 종목이, 자, 첫 번째 종목은 한판 닭강정입니다. 홈플러스에서 구입을 했고 원가는 13,990원이죠. 그런데 이 종목을 무려 60%나 할인을 받아서 최저가에 잡았습니다. 5,590원. 무려 60%나 저렴하게 잡았죠. 자, 여러분, 이게 주식이랑 똑같이 시간대가 있습니다. 공략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7시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20% 할인을 해줍니다. 8시에 매수를 하잖아요. 30% 할인을 해줘요. 9시에 매수를 하잖아요. 40% 할인을 해줍니다. 10시에 매수하잖아요. 50% 할인. 10시 반에 매수하잖아요. 그럼 무려 60% 할인을 해주는 구조죠. 뭐야, 그러면은 10시 반에 가가지고 그냥 닭강정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오늘 SF의 반도체를 보세요. 시초가에서 갭이 무려 3%나 떴고 시간의 단일가 시초가 매매에서 44만 주 매수 대기 물량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제 종가에는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죠. 닭강정도 마찬가지예요. 7시에 20% 할인을 해준다? 근데 7시 전에 닭강정을 사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할인 상품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세요. 어제 영상에서 5,250만원이었잖아요. 하루 만에 12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가격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까다로운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8시, 9시만 되면은 30% 할인, 40% 할인 받고 대부분 튀김이라던가 돈가스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10시 30분까지는 음식 제품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제가 어제 해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노하우가 있어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주식에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주가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3일 동안 계속 내렸죠. 왜 빠졌다?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거기다가 설날 연휴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가격이 3일 동안 내린 거죠. 그럼 이때는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고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는 닭강정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명절에서는 마트에 튀김 음식, 닭강정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명절 이후에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생산을 해놨기 때문에 재고가 남아 돌죠. 그러면은 이 재고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30%, 40%, 50%, 60% 할인을 해서 파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명절이 세일이었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엔 저런 특정 이벤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노트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날, 추석이 끝났을 때는 50%, 60% 세일을 한다. 그래서 그 이벤트 기간을 노리고 어제 공략을 했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호재 이벤트가 등장했죠. 어제 퀄컴에서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닭강정도 가격을 50%, 40% 내렸으면은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60%가 내릴 때까지 닭강정을 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건 말이죠. 명절이나 연휴에 제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름진 음식을 사람들이 먹기 싫어하죠. 전이나 파전, 부침개 전부 다 기름이 니글니글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음식을 기피한 거죠. 이게 농담이 아니라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엔 내내 치킨이 아닌 네이처 치킨을 7,800원짜리를 무려 3,19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한 음식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분산적으로 포트를 싸서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옵션 만기라던가 설날 연휴에 이렇게 매수하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 월요일 아침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생방송에서 오이피클을 먹었었죠. 이걸 왜 먹고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냉동실에도 먹을 게 없고 그나마 동그랑땡이 몇 개 남아있어서 동그랑땡을 아침에 몇 개 돌려 먹었는데 이게 아침이었고 점심 저녁은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밤 11시까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닭강정이라던가 치킨이 다 팔렸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배달로 시킬 경우에는 배달비를 포함해서 15,000원, 16,000원이에요. 그럼 마트에서 파는 닭강정을 원가에 샀을 경우에는 14,000원이니까 만약에 이 미션이 실패를 한다면은 나는 마트에서 파는 원가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설날 전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겠지만 만약에 퀄컴의 수주 공시라던가 뉴스가 안 떴었으면은 이 밑으로 빠지면서 제가 저녁을 굶게 될 수 있거나 혹은 배달 음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퍼나 PBR 같은 경우에도 대입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0이 넘거나 200이 넘거나 300이 넘거나 그런 종목도 너무 많고 업종 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 마트의 닭강정을 13,990원을 주고 구입할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재래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닭강정이 파는데 가격이 반값이에요. 7,000원인데 맛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런데 왜 그 닭강정집에서 닭강정을 안 사느냐? 예, 제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닭강정 가게에서 닭강정을 시켰다가 경찰을 부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추후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단일가에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사잖아요. 왜? 다음날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닭강정이 그래도 크기가 크니까 5,000원이면 구입을 하겠어. 하지만 13,990원에는 절대 못 사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업종 퍼를 보시면은 다른 종목이 지금 퍼가 83이 평균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퍼가 61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저렴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요.
그 뜻은 마트 말고 썬더치킨이라던가 내내치킨이라던가 치킨집에서 닭강정을 2만원 3만원에 팔아봐요. 그러면은 한 판 닭강정 13,990원이 매우 저렴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이 닭강정을 살 수도 있어요. 자, 분명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막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직도 퍼가 1.96 막 이렇게 밑에서 놀고 있는 주식도 있고, 신고가는커녕 밑에서 놀고 있는 주식이 아직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홈플러스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롯데마트도 동시에 공략을 해서 50%의 꿔바로우를 구입해왔습니다. 3,990원, 원가는 7,980원,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치킨이 아닌 꿔바로우, 종목이 겹치지 않고 섹터 역시 다른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볼 만했죠. 아니,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은 퍼가 낮고 충분히 저평가를 받는 종목들이 많아요. 업종 퍼가 83이어도 이렇게 퍼가 10도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고 찾아보면 있는데, 저렇게 지금 마트 세일로 인해서 할인을 받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기간에 조금씩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새콤달콤 유린기, 이 종목 역시 50% 할인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저는 이 유린기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유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구입을 해봤지만, 자기가 여러분 잘 아는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바이넥스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백신 뉴스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다음날 이렇게 바로 개파락으로 출발해버리니까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 종목이 급등한다고 해서 절대로 따라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업종 평균, PER, PBR처럼 저는 시장에서 파는 닭강정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보다 쌀 경우에는 매수, 그보다 비쌀 경우에는 그냥 안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바로 가성비도 있지만 닭강정의 맛이에요. 자, 저는 오늘 아침에 닭강정을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었지만, 자 보세요, 별로 먹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닭강정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닭강정이 별로 맛이 없어서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트 닭강정은 정말 맛이 닝닝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왜 그럴까? 닭강정이 너무 맵거나 짜다? 그럼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겠죠. 그래서 너무 맵거나 짜게도 못 만들고 너무 싱거우면은 또 고객들이 싱겁다고 클레임을 걸 수 있으니까 어중간한 맛을 택하고, 그런 음식들이 마트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마트에서 탕수육을 먹든 뭘 먹든 맛있다라고 느끼질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50%, 60% 할인을 받고 이 가격에 먹으면은 에이, 그래, 이 정도 가격에 이거 먹으면은 뭐 괜찮지? 이 정도로 그냥 가격 때문에 이해를 하고 먹지 맛으로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내내치킨, 썬더치킨, BBQ 같은 경우에는 닭강정이 비싸지만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PBR, PER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별 가격 중에서 높지만 상승률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현재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얘는 올라봤자 10%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공략을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닭강정 단골집을 오히려 많이 방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인지 디스플레이를 많이 매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 제가 홈플러스라던가 롯데 쇼핑이라던가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그럼 거기에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이 음식들은 특정 시간에만 할인이 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골이고 아줌마들이 제 얼굴을 알아서 아이고 총각 또 왔슈, 아이고 이리 와봐 싸게 하나 해줄게 하면서 세일 시간까지 약간 시간이 남았어도 바코드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 때문에 제가 저런 닭강정이라던가 혹은 탕수육을 사서 먹는데, 인지 디스플레이도 똑같아요. 제가 단골이라서 이렇게 음봉 나왔을 때 빠졌을 때 사면은 무조건 상승하고 이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상승률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이런 애들 샀으면 지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먹었을까 지금 상상도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이 더 맛있어도 단골인 롯데마트 혹은 홈플러스에서 닭강정을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적정 주가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바로 주가 상승률입니다. 주가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닭강정의 맛이라고 보면 되죠. 자, AP 시스템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31,100원 매우 비싼 주식이고, 인지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4,200원짜리 주식, 이 주식을 살 경우에는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차라리 내내치킨처럼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이렇게 상승률을 크게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같은 가격이어도 얘는 맛이 있어서 10%가 올라가고 쟤는 안 팔려서 0.95%밖에 안 올라가고, 그래서 맛을 추구하거나 품질을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P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보셔도 되고, 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월드컵이라던가 아시안 게임이 열리면은 치킨집이 불이 나요. 진짜 화제가 났다라는 게 아니라 주문이 많이 밀려서 아예 주문을 안 받거나 혹은 주문이 3시간 4시간 뒤에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마트 치킨도 없어서 못 구하고 이거를 할인도 받을 수가 없죠. 왜?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팔려버리죠. 그래서 다른 OLED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거래 정지가 되거나 급등이 나와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닭강정처럼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 천재님 돈도 잘 버시면서 뭐 그렇게 아껴 쓰면서 따지십니까? 아나바다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세요. 우리 스티븐 잡스 형, 일단은 대머리죠. 이분 같은 경우엔 돈이 많은데 머리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머리도 안 심었고 10년 동안 계속 청바지에다가 검은 티셔츠를 입고 이러고 살고 여생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만큼 지출이 적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백조원 갑부 워렌 버핏 아저씨는 매일 아침 햄버거를 먹습니다. 4,000원짜리 맥도날드 햄버거와 콜라를 먹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상당히 짠돌입니다. 자, 워렌 버핏 아저씨는 맥도날드에서 받은 골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에서 식사가 평생 무료입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는 빌 게이츠 형인데, 빌 게이츠 형과 워렌 버핏 아저씨는 맥도날드 골든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둘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워렌 버핏 아저씨가 식사를 사줘요. 어디서? 맥도날드에서. 빌 게이츠 아저씨하고 만나서 맥도날드에서 쿠폰 2장을 받아서 빌 게이츠의 식사까지 사준 전래동화 같은 전래도 있는데, 이렇게 백조원 갑부 워렌 버핏 아저씨도 저렇게 식사값을 아끼려고 매일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부자 되는 습관 여러분도 배우시길 바랍니다.